안녕하세요. 박균입니다. 오늘은 몽환군단장 아브렐슈드 사관문 노말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로스트아크 레이드 특성상 패치로 인해 패턴 파이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추후에 더 좋은 파이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모두가 알고 있던 방식이 틀린 경우가 있으니 변경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셔야 할 배틀 아이템은 회오리 수류탄 또는 화염 수류탄, 시간 정지 물약입니다. 사관문은 태초의 악몽이라는 이름을 가진 큐브 모형의 보스와 싸우게 됩니다. 보스는 빨강, 파랑, 노랑, 무력화 큐브로 총 4가지 모형이며 이때 큐브의 색깔마다 정해진 즉사기가 있습니다. 큐브의 색깔은 매판마다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4가지 색깔의 즉사기를 모두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체력 순으로 나오는 기믹을 먼저 알려드린 후 공통 패턴과 각 큐브의 즉사기 및 짤 패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스의 체력이 170줄이 되면 첫 큐브 색깔에 맞는 즉사기를 시전합니다. 그 후 160줄에 다른 색의 큐브로 바뀌고 133줄에 한 번 더 색깔이 바뀝니다. 120줄이 되면 133줄 때 바뀌었던 큐브 색깔의 즉사기를 시전하며 이후 95줄에 보스에게 아르고스와 비슷한 다이얼이 생기고 다이얼이 모두 사라지기 전까지 무력화를 성공해 주셔야 합니다. 무력 후 65줄에 큐브의 색깔이 바뀌고 55줄 때 65줄에서 바뀌었던 큐브의 색깔의 즉사기를 시전합니다. 40줄의 마지막으로 큐브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 후 20줄에 95줄과 같은 무력화 큐브로 바뀌고 다이얼이 끝나기 전까지 무력화를 성공해 주시면 끝입니다. 정리. 각 큐브마다 즉사기와 짤 패턴이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할 개념 5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1. 각 큐브마다 특정 기믹을 실패하거나 걸린다면 보스에게 중첩단 공격력이 상승하는 심화 버프가 생기고 10중첩이 될 경우 전멸합니다. 이 버프를 없애는 방법은 에스더 이난나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정해진 공간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데미지와 함께 개인 스택 잠식 디버프가 쌓입니다. 이 스택은 중첩당 받는 피해가 증가해서 7에서 8중첩이 될 경우 즉사합니다. 개인 스택 디버프도 에스더 이난나로만 지울 수 있어요. 3. 보스의 헤드는 바닥에 있는 빨간 줄 방향이 헤드입니다. 4. 큐브의 색깔이 바뀔 때 각 색깔마다 특정 패턴을 사용하며 이때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5. 맵에는 빨파, 초, 흰 4가지 색깔의 기둥이 있고 파란 큐브와 노란 큐브는 특정 기둥에서 즉사기 기믹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기믹 때 미리 본인의 기둥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빨간 큐브 즉사기와 변환 공격, 심화 버프가 쌓이는 조건, 짤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즉사기 패턴인 1122 보스가 바닥 빨간 줄 끝에 피라미드 구슬을 생성합니다. 이 구슬을 한 명이 먹어주셔야 합니다. 먹으면 이동 불가 상태가 되며 바닥에 보호막이 생성되고 이후 보스가 무력화와 함께 보호막 위치에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이 레이저에 맞으면 엄청 아픈 데미지가 들어오고 전멸하기 때문에 맞지 않게 양옆으로 빠져서 보스에게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력화는 꼭 무력화 게이지가 생겼을 때 넣어주세요. 무력화에 성공하면 바닥 랜덤 위치에 피라미드 구슬 1개가 나타나는데 이 구슬을 한 명이 먹고 보호막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보스가 무력화를 시전하면 아까와 같이 무력이 끝나면 이때부턴 2개의 구슬이 랜덤 위치에 나타납니다. 2명이 먹고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력화를 하고 2명의 구슬을 먹은 뒤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시면 레이저를 크게 왕 쏘고 끝이에요. 한두 명씩 구슬을 먹고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무력화를 넣어줘야 하는 인원이 부족해져서 가능한 무력이 안 좋은 공대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무력화에 실패하면 전멸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주세요. 빨간 큐브에서 가장 많이 리트가 나는 무력화 이외에 자주 리트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괜히 무력이 낮은 사람들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를 하거나 본인이 무력이 약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콜을 했는데 빨리 들어가지 못해 전멸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에 뜬 보호막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빨간 큐브의 중요 패턴입니다. 변환 공격. 큐브가 색을 변환할 때 빨간색을 잠깐 보여준 뒤 내면으로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그 후 90도 꺾어서 한 번 더 시전합니다. 빨간색 큐브라면 꼭지점으로 이동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심화 낙인. 공대원들에게 노란색 선이 연결되면 이후 외곽에서 노란 선과 동일한 위치로 노란 구슬이 날아옵니다.
이 구슬이 보스에게 들어갈 경우 보스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심화 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모두 먹어주셔야 합니다. 구슬은 한 명이 한 개씩만 먹을 수 있고 2개 먹게 되면 즉사해서 노란색 선이 생겼을 때 공대원과 서로 선이 겹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고 날아오는 구슬을 각 한 명씩 먹어주시면 됩니다. 감금장판. 맵 전체에 점점 넓어지는 감금장판을 총 3번 파란색으로 알려주고 이후 감금 패턴을 시전합니다. 처음 위치를 알려줄 때 안전구역을 외운 뒤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감금된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감금된 사람에게 레이저를 쏩니다. 감금된 사람이 있다면 레이저에 맞고 죽을 수 있으니 빠르게 풀어주세요. 만약 감금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자리 또는 어글자에게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응지 패턴. 처음에 가로 방향으로 장판이 터지는 위치를 보여준 뒤 이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장판들이 터집니다. 가로는 터지는 위치를 보며 피해주시면 되지만 문제는 세로로 터지는 장판인데요. 세로로 터지는 장판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빨간 큐브는 X자 모양으로 장판이 터진 뒤 이후 점점 좁아지며 터집니다. 첫 세로 장판은 안전구역이 넓으니 안전한 위치에 서 계시다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피해주시면 됩니다. 세로 장판 피하는 법은 알았으니 세로 피하면서 가로 장판도 피해주시면 되겠죠. 맞게 되면 캐릭터가 넘어지며 날아갑니다. 만약 피하기 힘들다면 피격 면역 스킬로 버티거나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빨간 큐브의 짤 패턴 알려드릴게요. 똥 패턴. 보스가 반짝거리며 공대원 랜덤으로 발밑에 반짝이는 네모 도형이 생기고 잠시 후 공대원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길게 장판이 생깁니다. 빨간 큐브일 때 본인 발밑에 네모 도형이 생겼다면 최대한 공대원들이 밟지 않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장판을 빼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기둥. 바닥에 노란색 레이저 기둥들이 2개씩 짝지어 생기고 맵 전체를 회전합니다. 레이저 기둥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 피하면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도형 그리기. 바닥에 십자 또는 사각형 모양 레이저를 그리고 도형이 완성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맞으면 넘어져요. 다각형 폭발. 바닥에 다각형 장판이 생기고 폭발합니다. 이후 반대 방향으로 장판들이 생깁니다. 장판 사이사이에 계시거나 처음 폭발했던 위치로 이동해주시면 안전합니다. 작은 큐브 레이저. 보스 양옆으로 5개씩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이 큐브들이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레이저를 쏩니다. 맞으면 밀려나기 때문에 가운데에 서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구슬. 외곽에 큐브들이 생기며 공대원들에게 보라색 선이 연결되고 바닥엔 작은 메테오가 떨어집니다. 보라색 선은 순차적으로 빨간색 선으로 바뀌며 빨간선 경로로 구슬들이 지나갑니다. 구슬에 맞으면 경직되고 은근 아프기 때문에 보라색 선을 최대한 외곽으로 빼주셔야 구슬들이 외곽 쪽으로 지나가겠죠. 선이 연결된 공대원들은 최대한 외곽으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메테오에 맞으면 넘어지고 엄청 아프기 때문에 메테오 장판 위치를 확인하셔서 장판도 같이 피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란 큐브 즉사기와 변환 공격, 심화 버프가 쌓이는 조건 짤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즉사기 패턴인 둘둘둘둘. 보스가 즉사기 패턴을 시전하는 체력이 되었다면 외곽 빨강, 파랑, 초록, 흰색 기둥에서 네모 도형이 뜹니다. 이후 네모 도형은 무력화를 시전하는데 공대원 2명끼리 짝지어서 네모 도형을 무력화해주시면 그 자리에 보호막이 생기며 전환이라는 버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짝꿍 중 한 명은 한컴 타자 패턴이 생기고 나머지 한 명은 감금 상태에 걸려요. 한컴 타자 패턴을 빠르게 성공한 공대원이 감금에 걸린 짝꿍을 호다닥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란 큐브가 양옆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레이저에 맞으면 죽어요. 이때 감금을 늦게 풀어주게 되면 큐브가 감금을 늦게 풀은 곳에 고개를 휙 돌려서 레이저 발사 방향이 확 꺾입니다. 또한 레이저를 추가로 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재 패턴을 틀리거나 레이저에 맞으면 레이저 공격을 한 번 더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나 영상과 같이 레이저에 맞아도 추가 공격을 안 할 때가 있고 아재 패턴을 틀려도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버그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공략법이 나오면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재 패턴을 끝까지 틀리게 된다면 기절이 풀리지 않으니 꼭 성공해주세요. 자, 이제 패턴 개념을 알았으니 쉬운 파해 방법을 알아야겠죠? 즉사기 패턴을 시전하는 체력쯤이 됐을 때 파란 큐브다. 그럼 미리 직사 패턴을 하기 전에 미니맵을 보시고 본인 색깔의 기둥으로 이동해서 보스에게 딜을 넣고 있으셔야 합니다.
반대편에 있다가 달려오면 무력화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색깔 기둥 자리 정하는 방법은 파티마다 다르지만 비아키스부터 익숙해진 빨파 초인검을 이용해서 1파티 1, 2번 빨강, 3, 4번 파랑, 2파티 1, 2번 초록, 3, 4번 흰색으로 사관문 입장 전에 정해주시면 외우기 편합니다. 이렇게 짝꿍끼리 네모 도형을 무력화해주시고 전환 버프를 얻었다면 1파티, 2파티끼리 4명씩 서로 모여서 한 명이 화염 수류탄을 깔아주시면 감금에 걸린 공대원들이 화수로 인해 빠르게 풀려나게 됩니다. 화수를 던진 인원이 감금에 걸리면 본인 화수로는 안 풀려납니다. 단, 무력을 해야 하는 기믹이 많아서 대부분은 회수를 들어주시고 1파티에서 화수 1명, 2파티에서 화수 1명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큐브가 레이저 발사를 하기 전까지 4명씩 뭉쳐있다가 발사 방향을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둘둘둘둘 죽사기 패턴에서 무력에 실패하면 실패한 곳은 즉사하고 무력에 성공하더라도 멀리서 무력을 할 경우 보호막 버프를 얻지 못해 즉사합니다. 만약 즉사기 패턴을 하기 전에 1명 또는 3명으로 홀수의 인원이 죽었다면 나머지 1명이 쏠무력을 한 뒤 보호막 버프를 얻은 후 다른 공대원과 함께 붙어 패턴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쏠무력이 힘들다면 주변 공대원들이 미리 화수를 던져주세요. 2명, 4명의 짝수 인원이 죽었다면 4군데 중 1곳 또는 2곳을 버리고 2명씩 짝을 이뤄 패턴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무력화를 진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력화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브가 나오자마자 바로 무력화를 사용하시는데 큐브의 무력화 게이지가 떴을 때 무력화를 해주셔야 무력이 들어가니 꼭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파란 큐브의 중요 패턴입니다. 변환 공격. 큐브가 색을 변환할 때 파란색을 잠깐 보여준 뒤 보스의 큐브 모양과 똑같은 사각형 모양으로 폭발합니다. 이땐 큐브 면 쪽에서 외곽으로 피해 계시면 됩니다. 심화 불장판. 공대원 모두 발밑에 타겟이 생깁니다. 이 타겟은 잠시 후에 터지며 불장판이 생기는데 불장판에 닿으면 보스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심화 버프가 1중첩씩 쌓입니다. 최대한 장판을 뭉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장판이 깔렸다면 장판 주위에서 딜하는 것보다 장판을 피해서 딜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장판 근처에서 패턴을 피해야 할 때 피하기 힘들다면 시정으로 버텨 불장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감금장판. 맵 전체에 파란색으로 2번 빛나면서 감금장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처음은 맵 전체에 감금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맵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중앙, 한쪽은 안쪽과 외곽에 감금 공격을 합니다. 이때 감금 공격을 하기 전 외곽 쪽에 감금을 한번 보호해주는 보호 구슬이 생깁니다. 보호 구슬을 먹고 처음 감금을 버텨주시고 두 번째 감금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감금된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감금된 사람에게 엄청 아픈 레이저를 쏩니다. 만약 감금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자리 또는 어글자에게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장판이 보호구슬 쪽에 깔려있다면 먹지 마세요. 보호구슬을 못 먹어서 감금에 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곽으로 도망치지 말고 보스 쪽으로 붙어서 살려달라고 핑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능지 패턴. 처음에 가로 방향으로 장판이 터지는 위치를 보여준 뒤 이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장판들이 터집니다. 똑같이 가로는 터지는 위치를 보며 피해주시고 파란 큐브는 세로 방향 장판이 각 공대원들 발밑에 생깁니다. 주변 공대원들과 모여서 장판을 깔고 피해주시면 쉽지만 피하기 힘들다면 피격 면역 스킬이나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파란 큐브의 짤 패턴 알려드릴게요. 똥 패턴. 보스가 반짝거리며 공대원 랜덤으로 발밑에 반짝이는 네모 도형이 생기고 잠시 후 크게 네모 레이저가 그려지며 터집니다. 외곽 쪽으로 가서 장판을 빼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기둥. 노란색 레이저 기둥 3개가 생기며 어글자를 향해 따라갑니다. 어글자는 공대원들이 맞지 않게끔 공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해 기둥을 산책시켜주시면 됩니다. 도형 그리기. 상하 좌우로 바닥에 사각형 레이저를 그리고 도형이 완성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맞으면 넘어져요. 작은 큐브 레이저. 보스 양옆에 4개씩 뭉쳐져 있는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이 큐브들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돌아가며 레이저를 쏩니다. 맞으면 밀려나기 때문에 가운데에 서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구슬. 보스 주변에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보라구슬들이 나오며 바닥엔 작은 메테오들이 떨어집니다. 보라구슬들은 외곽 쪽으로 이동했다가 공대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때 몇 개의 구슬들은 주변 공대원을 따라다닙니다. 메테오 장판과 구슬들을 요리조리 피해주세요.
큐브 폭발. 주변에 큐브들이 생기고 잠시 후 폭발합니다. 파란 장막이 폭발 범위이며 장막 밖으로 안전한 위치에 계시면 됩니다. 큐브는 폭발하고 안전했던 위치에 한 번 더 큐브 폭발이 생겨서 처음 큐브가 폭발했던 위치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란 큐브 즉사기와 변환 공격, 심화 버프가 쌓이는 조건, 짤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즉사기 패턴인 반반 파초 무력. 보스가 즉사기 패턴을 시전하는 체력이 되었다면 외곽 파랑 초록 기둥에 검은 구슬이 생깁니다. 검은 구슬을 부숴주시면 노란 구슬이 보스 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노란 구슬을 먹게 되면 먹은 자리에 버프 장판이 생기게 됩니다. 장판 안에 노란 보호막이 없는 공대원 2명이 들어가서 보스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검은 구슬 양옆에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큐브에서 보라 구슬들이 나오는데 노란 보호막이 없는 공대원들이 보라 구슬에 맞으면 밀려나요. 또한 장판 안에 3명 이상 들어갈 경우 장판 안에 있던 공대원들이 모두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보호막이 있는 사람들은 보라 구슬에 맞아도 안 밀려나니 밖에서 보라 구슬을 맞아주고 보호막이 없는 공대원들은 장판 안에 들어가서 무력화를 해주셔야겠죠. 노란 보호막이 생기는 조건은 검은 구슬이 부서졌을 때 제일 가까이에 있던 공대원 1명과 노란 구슬을 먹은 공대원 1명에게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제 패턴 개념을 알았으니 자리 정하는 법과 쉬운 파이법을 알아야겠죠. 1파티는 파랑, 2파티는 초록으로 나뉘어 패턴을 파이하시면 되는데 각 파티에서도 검은 구슬 부술 인원 1명과 노란 구슬 먹을 인원 1명을 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검은 구슬은 무력이 약한 파티원이 부수면 노란 구슬은 서폿이 먹습니다. 검은 구슬을 부술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검은 구슬을 부수고 중앙에 계시면 노란 구슬이 바로 먹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순 뒤 옆으로 빠져 계시면 됩니다. 또한 늦게 부수게 되면 양옆 보라 구슬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부숴주시고 옆에서 원거리 딜러분들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검은 구슬을 제일 가까이에서 부쉈으니 노란 보호막이 생기겠죠? 그럼 바로 옆 큐브로 이동해서 공대원들이 맞지 않게 보라 구슬을 모두 먹어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노란 구슬을 먹는 인원은 검은 구슬이 나오면 바로 미니맵을 보시고 기둥과 일직선이 되도록 보스와 붙어서 서 계시면 됩니다. 이후 날아오는 노란 구슬을 먹어주시면 장판이 생기게 되는데 이동기로 빠르게 보라 구슬이 커버되고 있지 않은 반대쪽 큐브 쪽으로 빠져나온 뒤 보라 구슬을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노란 구슬을 못 먹으면 장판이 안 생겨서 무력화에 실패할 수 있고 노란 구슬을 나오자마자 먹게 될 경우 장판이 보스와 멀리 있어서 무력을 넣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 큐브의 중요 패턴입니다. 변환 공격. 큐브가 색을 변환할 때 노란 줄무늬를 잠깐 보여준 뒤 4군데에서 작은 큐브들이 나오고 보라 구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큐브 옆에 서서 위, 중간, 아래, 중간, 위 순서로 발사하는 보라 구슬들을 요리조리 피해주시면 됩니다. 심화 공포벽. 맵 가운데가 반 나뉘어 벽이 생깁니다. 벽에 닿으면 공포에 걸리고 보스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심화 버프가 쌓입니다. 노란 큐브는 맵 반쪽 전체에 장판이 생기는 패턴들이 있고 백헤드를 잡기 위해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넘어가거나 상태 이상 면역 스킬 또는 각 직업마다 넘어갈 수 있는 스킬들이 있다면 스킬을 사용하여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금장판. 벽을 기준으로 반 전체가 감금에 걸립니다. 벽을 넘어서 감금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감금된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감금된 사람에게 레이저를 쏩니다. 만약 감금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자리 또는 어글자에게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능지 패턴. 가로 또는 세로 장판이 맵 반 이상 생깁니다. 이동기로 벽을 넘어 안전지대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피하기 힘들다면 피격 면역 스킬이나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노란 큐브의 짤 패턴입니다. 똥 패턴. 보스가 반짝거리며 공대원 랜덤으로 발밑에 반짝이는 네모 도형이 생기고 잠시 후 똥이 2번 떨어집니다. 외곽 쪽에서 장판을 빼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기둥. 노란색 레이저 기둥이 3개씩 붙어서 맵 전체를 회전하고 공대원들 발밑에 똥이 생깁니다. 기둥에 맞지 않게 같이 회전하며 딜을 해주시거나 경직 면역 스킬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모양 그리기. 괄호 모양으로 안쪽과 외곽 쪽에 레이저를 그리고 도형이 완성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맞으면 넘어져요. 작은 큐브 레이저. 4군데의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이 큐브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며 레이저를 쏩니다. 맞으면 밀려나기 때문에 레이저 방향을 보시고 피하면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 구슬. 맵 가운데가 반 나뉘어 작은 큐브들이 생기고 일직선으로 보라 구슬들이 나오며 바닥엔 작은 메테오가 떨어집니다. 구슬과 메테오에 맞으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서포분들 또는 쉴드류가 있는 직업, 체방이 높은 공대원이 앞쪽에서 구슬을 맞아 안전구역을 만들어주시거나 쉴드를 넣어주시고 서폿이 없다면 벽면 스킬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장판 폭발. 장판이 여러 개 생기고 처음 생긴 장판부터 순서대로 폭발합니다. 다음은 95줄과 20줄 때 나오는 무력화 별 큐브 패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95줄과 20줄쯤이 되면 큐브가 꾸물거리며 별 큐브로 전환됩니다. 이땐 보스 체력 아래 시간초를 확인하며 시간 안에 무력화를 성공해주시면 끝입니다. 별 큐브의 짤 패턴은 빨강, 파랑, 노랑 큐브들의 짤 패턴을 모두 사용하며 약간 변화된 짤 패턴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변화된 짤 패턴들을 알려드리자면 레이저 기둥, 노란색 레이저 기둥 2개가 안쪽과 외곽 쪽에서 맵 전체를 회전하고 중앙에선 기둥 1개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도형 그리기. 별 모양으로 레이저를 그리고 도형이 완성되면 폭발합니다. 능지 패턴. 별큐브의 능지 패턴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 모양으로 장판이 터진 뒤 공대원들 발밑에 세로 장판이 터집니다. 두 번째, 가로 방향으로 터지는 장판을 3번 보여준 뒤 세로 방향 장판이 터지고 이후 가로 방향이 터집니다. 세로 장판은 총 5번 터지며 별 모양으로 한 칸씩 띄워서 왔다 갔다 터지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터지는 가로 장판 위치를 확인하며 피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피하기 힘들다면 피면 스킬 또는 시정 사용하기. 즉사기 총 정리. 다음은 모든 큐브들이 사용하는 공통 패턴입니다. 밀어내기. 바닥 전체에 노란 장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장판이 사라지면 바로 밀어냅니다. 노란 장판이 사라지기 전에 경직 면역 스킬 또는 피면 스킬로 버텨주시거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곽 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보스와 가까이 붙어 있다가 밀려나시면 됩니다. 내방향 레이저. 보스가 내방향으로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고개를 확 꺾어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으니 보스와 눈치 싸움 하다가 피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공격은 피격 범위가 부채꼴 모양으로 은근 넓으니 주의해주세요. 반격. 보스에게 파란색 빛이 나오고 2개의 원형 기둥 장판이 맵을 회전합니다. 이때 보스에게 딜을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점점 퍼지는 폭발 장판이 생기며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패턴이 나왔다면 딜 중지해주시면 되고 원형 기둥 장판은 패턴이 끝날 때 터지기 때문에 장판을 밟지 않도록 피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반격이 터졌다면 뒤쪽에 있다가 이동기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큐브 폭발. 보스에게 작은 큐브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며 이후 폭발합니다. 맞으면 날아가고 큐브들이 없는 위치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스터 스킬 알려드릴게요. 처음 170줄 기믹을 하고 나면 에스터 스킬 게이지가 쭉 차게 됩니다. 이때 에스터 스킬이 활성화되면 니나브를 써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큐브가 변환될 때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으니 만약 에스터 스킬이 차더라도 잠시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160줄 큐브 변환이 끝나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에스터 스킬부터는 공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대부분 두 번째 에스터 스킬은 90줄 무력 큐브 전후로 차게 되는데 무력 큐브 전에 스킬이 찼다면 아꼈다가 무력 큐브 때 웨이를 써주시거나 공대원들의 잠식 디버프나 보스 심화 버프가 많이 차이는 상태라면 이난나를 사용해 지워주고 면역 장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무력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무력 큐브 후에 차거나 무력도 가능하고 디버프도 적다면 무력 큐브 후에 큐브 변환을 보고 니나브를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에스터 스킬은 20줄 무력 큐브 전후로 차게 되는데 두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공대 상황을 파악한 후 빠른 무력으로 별 큐브를 넘기려면 웨이를, 디버프가 높거나 생존을 어려워한다면 이난나를, 무력 큐브를 피해 없이 밀 수 있다면 끝나고 니나브를 써주시면 됩니다. 끝! 그럼 안녕!